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수요일 국어 수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는 뭘 배우고 있냐면 우리 의문, 문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월요일 1, 2교시에는 의문의 개념이 무엇인지, 자음, 모음, 비분절 의문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수나 그리고 연음 법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잔소리 같지만 문법은 계속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복습, 그 다음에 예습까지는 필요 없어도 복습은 반드시 꼭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뭘 배울 거냐면요. 이제 계속 이어서 배울 건데,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자음동화, 그 다음에 이모음 역행동화. 이렇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되게 찌끔이네요. 예, 조금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안에 또 뭐 굉장히 법칙들이 많아요. 저희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좀 꼼꼼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배울 거는 된소리 되기라는 겁니다. 된소리 되기라는 거고요. 요 된소리라고 하는 거 우리 어디서 봤었냐면요, 여러분. 그 자음 체계에 보시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음 체계가 있는 맨 첫 페이지를 같이 한번 좀 볼까요? 먼저 제일 첫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된소리에 들어가 있는 게 뭐 있었는지 한번 그거부터 확인해 볼게요. 된소리 뭐 있어요? 맞아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총 5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얘 이름 보세요. 뭐가 되는 거냐면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된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면 그걸 된소리 되기라고 할까요? 안 하겠죠. 된소리 아닌 것이 된소리로 다 변하니까 된소리 되기예요.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모습이 어떻게 변할 거냐면 얘네들이 요 끄뜨뿌스쯔 된소리로 변하게 될 겁니다. 우선 요 된소리 되기는요. 보통 기본적으로 명사, 대명사 요런 데서 일어납니다. 근데 대명사도 거의 안 일어나요. 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대명사는 선생님이 그냥 지워버릴게요. 자, 명사에서 선생님 명사가 뭔가요? 여러분 단어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의 이름 같은 거 있죠. 사람 이름도 명사고요. 물건의 이름도 명사예요. 책상, 연필, 뭐 수민이, 커튼 이런 것들, 세종대왕 이런 거 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된소리 되기는 두 개의 안울림 소리가 만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안울림 소리 뭔가요? 자, 울림 소리는 어딘가를 이렇게 응응응응 발음할 때 울리고 나는 소리였어요. 걔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비음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리고 유음도 역시나 목에서부터 아주 유려하게 나오긴 하지만 목구멍을 울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울림소리는 비음과 유음을 합쳐서 울림소리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 비음과 유음이 아닌 것들을 안울림소리라고 부르겠죠. 비음과 유음에선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안울림 소리가 서로 만나면 뒤에 무슨 소리가 어떻게 바뀐다고 되어 있냐면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래요. 예사 소리 우리 앞에 자음책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브, 드, 그, 즈, 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제일 기본적인 게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걸 우리는 경음화, 된소리 되기라고 부릅니다. 자, 된소리 되기에 그러면 예시들은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된소리는 자, 여기 볼게요.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받침이 끝나는 애들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으로 시작되는 애를 만나면
끝이, 앞에 끝이 그드브고요. 뒤에 시작이 그드브 스즈면 뒤에 있는 얘네들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변하는 현상. 요게 된소리 되기입니다. 선생님, 더는 없나요? 더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된소리가 5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끄뜨, 뿌스, 쯔 요렇게 5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 들어볼게요. 예시는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기역으로 끝나야 되고요. 뒤에가 비읍으로 시작하는 애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거요. 자, 보세요. 선생님 다른 색으로 칠해 볼게요. 끝이 기역으로 끝나고요. 뒤에가 비읍으로 시작했어요. 그쵸? 기역과 비읍으로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발음 어떻게 되나 볼게요. 국, 맞아요. 밥. 요렇게 되는 거죠. 국밥. 요렇게 됩니다.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있냐면 자,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얘는 끝이 디귿이 없는데요. 시옷은 원래 끝에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어제 배웠었죠. 우리나라 받침의 발음에 시옷 발음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시옷은 뭘로 바뀌었었다? 맞아요. 디귿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는 먼저 어떻게 바뀌냐면 옷, 고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요? 맞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디귿으로 변하고요. 다시 여기서 보세요. 다른 색으로 칠해드릴게요. 디귿과 기역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가 어떻게 발음되냐면 옷, 꼬름 이렇게 된소리로 변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뒤에 있는 애가 된소리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또 하나 해볼게요. 또 하나 예시 들어볼게요. 덮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덮개. 선생님 얘도 피읍 없는데요. 또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겠죠. 피읍은 뭘로 변해요? 맞아요. 비읍으로 변하고요. 덮개 이렇게 변하고요. 그리고 걔가 다시 어떻게 변하냐면 비읍과 기역이 만났으니까 덮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기역이 쌍기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된소리 되기라고 불러요. 이게 기본적인 건데요. 이거 말고도 된소리 되기가 나타나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더라.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자, 제일 첫 번째 게 우리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였죠. 자, 두 번째는 어간 받침이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그드스즈는 된소리로 발음한대요. 선생님 어간은 뭔가요? 자, 우리 뭐 얘기했었냐면 동사와 형용사 얘기했었죠. 동사는 동작,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걔네들에서 다 빼고예요. 뭔 소리냐면 먹는다. 자, 먹다가 기본형이죠? 먹다가 기본형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 빼고 요 앞까지가 변하지 않는 어간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뛰놀다. 여기서는 뭐 빼면은 어간이에요? 맞아요. 다 빼면 뛰놀이 어간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거는 꼭 다로 끝나야 되나요? 네, 기본형일 때에서 다를 빼는 게 어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어간 받침 그러면 언제만 가능하냐면 얘네들은 어간 받침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 가능한 애들이 되는 거죠. 동사, 형용사가 받침이 뭘로 끝나야 되냐면 니은과 미음으로 끝났을 때 혹은 니은짓과 리을 미음으로 끝났을 때 선생님 얘네는 왜 들어가는 건가요? 자, 우리 어제 또 배웠습니다. 자음군 단순화에서 니은, 지읒은 두 개 중에 뭐만 살아남아요? 맞아요. 니은만 살아남아요. 리을 미음은 뭐만 살아남아요? 미음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니은과 미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뒤에 결합하는 첫 소리가 그드스즈이면 된소리로 발음해 준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요거예요. 내가 채소를 다듬어야지 라고 했을 때 그 다듬는다는 거예요. 손질한다라는 뜻이죠. 자, 다듬다가 기본형이니까 어간이 뭘로 끝났냐면 미음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연결됐냐면 기역이 연결됐죠. 그래서 어떻게 발음되냐면 다듬고 요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해볼게요. 이런 거 해볼게요. 거기에 그렇게 앉지 마 라고 했을 때 앉지입니다. 자, 앞이 니은 지읒으로 끝났고요. 뒤에가 지읒으로 시작됐어요. 자, 그러면 앉지 요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계란을 삶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삶지 마라. 리을 미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지읒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삶지 요렇게 여러분들이 발음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고 예사 소리가 꼬로 된소리로 발음 났고요. 지 예사 소리가 찌 된소리로 발음 났고요. 여기서도 지읒 예사 소리가 찌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조건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조건 한자어예요. 자, 요거는 또 한자어래요. 앞에는 한자어이든 아니든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꼭 한자어에서만 일어나요.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을 해준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갈등. 친구 사이의 갈등을 잘 해결해야지 라고 했을 때 갈과 등이 합쳐진 한자어인데 리을 뒤에 디귿이 오기 때문에 갈등 요렇게 읽어주는 거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갈증 나죠. 그쵸? 이것도 역시 갈과 증이라는 한자어가 만난 건데요. 리을 뒤에 지읒이 오기 때문에 갈증 요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었다. 말살은 다 없애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말과 살이 합쳐진 한자어입니다. 앞에가 리을로 끝났고 뒤에가 시옷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면 말살 요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 단어가 시험에 나오면 한자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에 이 문제를 낸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하고 갈등을 한자로 같이 써줄 거예요. 한자어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줄 거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말고요. 아, 둘 다 한자어인데 앞에 리을이고 뒤에 디귿으로 시작하네? 그럼 된소리 되기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디귿이 쌍디귿으로 지읒이 쌍지읒으로 시옷이 쌍시옷으로 이렇게 변하는 된소리 대기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된소리 대기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관형사형 리을 뒤에 연결되는 그드브스즈를 된소리로 발음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게 나왔죠. 선생님 관형사형이 뭔가요? 자,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관형사라는 건 여러분들 영어에서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책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야? 그거 새 책이야. 이렇게 해줄 때 요 새 책의 새가 관형사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관형사 자체로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음식이라는 그 단어를 꾸며주고 싶어요. 근데 이거 어떤 음식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거를 오늘 요리할 음식이야. 요렇게 꾸며줄 수도 있죠. 그쵸?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일까? 요리할 음식이야.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요 끝나는 요 리을, 요거를 관형사형어미 리을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인 경우에 뒤에 그드브스즈가 오면 된소리로 발음을 해준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지우고 제대로 써볼게요. 어떤 것이야? 영어로 하자면 something 정도가 되는 거겠죠. 어떤 것이야? 나는 것을 먹을 거야. 이렇게. 나는 생각했어. 이렇게 되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떤 것인데 생각할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것은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생각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앞에 리을로 끝났어요. 그리고 기억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잘못 썼네요. 생각할 것. 요렇게 발음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돼요. 얘도 리을 뒤에 지읒, 리을 뒤에 지읒입니다. 그래서 할지 말지 요거를 고민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관형사형 리을 뒤에 연결되는 애들은 역시나 이렇게 된소리로 발음해 준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된소리 되기는 개념이 되게 쉬워요. 왜냐면 된소리가 5개밖에 없거든요. 끄뜨, 뿌스, 쯔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된소리가 아닌 것들이 여기 있었죠? 그드브스즈가 된소리로 바뀌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가 꼬로, 지가 찌로 이렇게 된 것, 드가 뜨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된소리 아닌 것들이 된소리로 변하는 것, 이것들을 모두 다 된소리 되기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만 그 자음군 단순화랑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거 할 때 갑자기 없던 된소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없던 된소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모두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된소리 대기를 마치고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자음동화로 가겠습니다. 자, 자음동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자음동화라는 거는 자음 사이에 일어나는 동화를 통틀어 자음동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화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같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같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음과 자음이 같아져요. 완전 똑같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질이 굉장히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음이 비슷해지거나 똑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동화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2가지가 있어요. 자음 동화에는 비음화와 유음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린트에는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요 자음표가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맨 첫 페이지 자음 체계표 우리 어제 그려놨던 거 있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여기다가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 설명하는데 보기 편하라고 넣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프린트를 가지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맨 뒤에 있는 요화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그렇게 되는다 라는 뜻이에요.
될 화자거든요. 그러면 뭐 되기냐면요. 비음 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음하는 유음 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음 되기 그러면 비음이 뭐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 여기 안에 비음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세요. 미음, 니은, 이응 요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것들이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 이게 비음화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요 자음 체계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음 체계표에 내가 굳이 다 개념을 하나하나 외우지 않아도 비음화? 그럼 비음이 뭐가 있었지? 미음, 니은, 이응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걸로 되는 거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자음 체계표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음은 뭐가 있는지 보세요. 유음은 뭐가 있어요? 맞아요. 리을 하나 있어요. 그럼 유음 되려면 뭘로 변하는 거예요? 다? 그렇죠. 유음인 리을로 변하는 거죠. 유음인 리을로 변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음화, 비음되기는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 니은, 미음, 이응으로 동화되는 현상이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다 일어난 그 받침을 기준으로 보면 이 비음이 아닌 자음은 뭐냐면요. 비읍, 디귿, 기역입니다. 브드그예요. 브드그. 왜 그렇게 되냐면요. 볼게요. 무느을 빼고요. 자, 브드그는 자기가 원래대로 소리가 나는 거고 지읒은 뭘로 바뀌어요? 맞아요. 디귿으로 바뀌고요. 시읒도 뭘로 바뀌어요? 디귿으로 바뀌고 히읗도 뭘로 바뀌어요? 디귿으로 변하니까 비읍, 디귿, 기역이 뭐에 영향을 받냐면 비음의 영향을 받아요. 비음 세 개죠. 미음, 니은, 이응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뭐는 안 되냐면요. 뭐는 안 되냐면 여기에서 이응은 안 됩니다. 선생님, 이응도 비음이라면서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 어제 배웠던 연음 규칙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다 써볼게요. 자, 비읍으로 끝나고요. 이응으로 시작해요. 이렇게 밥이 먹고 싶다 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비는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비는 이응이기 때문에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밤이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넘어서 밥이 이렇게 발음을 해주죠. 이게 바로 뭐였냐면 연음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이응은 연음 법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주셔야 돼요. 브드그가 문을을 만나 뭘로 변하는지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요 체계 속에서 봅니다. 자, 비읍은요. 자, 같은 자리에 있는 비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비읍은 뭘로 변해요? 맞아요. 미음으로 변해요. 자, 디귿은 같은 자리에 있는 비음 뭐 있어요? 맞아요. 니은으로 변해요. 그리고 기역은 같은 자리에 비음 뭐 있어요? 그렇죠. 이응이 있죠. 문으로 변하는 게 바로 비음화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보면 조금 더 편하겠죠. 우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는. 자, 이거예요. 자, 앞에가 뭘로 끝났냐면 기역으로 끝났어요. 여기 기역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뒤에가 니은으로 시작됐어요. 비음으로 시작됐네요. 그럼 얘 발음 어떻게 하냐면 먹는 이렇게 하면 듣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 앞에 기역을 비음으로 만들어줘요. 같은 자리에 있는 비음으로 만들어준다 했죠? 기역과 같은 자리에 있는 비음은 이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냐면 먹는 이렇게 발음을 해준다라는 거죠. 보세요. 기역이 니은을 만나서 기역이 같은 자리에 있는 비음, 이응으로 변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조금 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또 뭐 있냐면,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부엌문 좀 닫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부엌문. 이렇게 하는 거 되게 힘들죠. 자, 우선은 선생님 키읔은 여기 없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뭐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키읔은 발음될 수 없었으니까 부엌문. 요렇게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역과 미음이 만났어요. 부엌문 하기 힘드니까 미음과 같은 위치에 있는 기역과 같은 위치에 있는 비음인 이응으로 변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부엉문 요렇게 발음을 해준다라는 거죠. 또 해볼까요? 걷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디귿과 니은이 만났어요. 근데 걷는 이렇게 따로 발음해주기 너무 힘드니까 디귿과 같은 위치에 있는 비음, 니은으로 변하는 겁니다. 걷는 이렇게 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요? 뭐 있을까? 이런 것들도 있네요. 요런 것들이요. 여기는 미세먼지가 없는 곳이야 라고 했을 때 없는 선생님 얘도 브드그 중에 없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두 개 서로 다른 자음이니까 맞아요. 자음근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겠죠. 비읍 시읍 중에 뭐 발음돼요? 맞아요. 비읍 발음돼요. 업는 발음되고요. 비읍과 니은이 만나서 비읍이 같은 위치에 있는 비음, 미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엄는 요렇게 발음이 되는 거. 요거를 비음화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자음 체계표가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으면 굉장히 문법을 이해하는 데 쉬워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딱 좋잖아요. 그쵸? 세 개가 있는데 모두 다 있는 게 파열음의 브드그잖아요. 그쵸? 여기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애로 변화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거는 뭐였냐면 이거 지금 한번 지워볼게요. 윰화였어요. 자, 윰화는 윰되기였죠. 그쵸? 윰되기였는데 윰이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있냐면 리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리을로 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때 만들어지게 되냐면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니은이 같은 위치에 있는 유음인 리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이 만났는데 리을과 리을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여기에서 색깔 다르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만났어요. 니은과 리을이 만났어요.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니은이요. 어떻게 변하냐면 같은 위치에 있는 유음, 리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권력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권력. 또 한번 해볼게요. 겨울에 많이 키는 거죠. 자, 역시나 니은과 리을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발음되냐면 날로 이렇게 발음이 돼요. 니은이 뭘로 바뀌었냐면 유민 리을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까치까치? 그렇죠. 설날이죠. 설날. 리을과 니은이 만났더니 뒤에 있는 니은이 역시 유민 리을로 변했네요. 선생님 그러면 니은이 꼭 앞에 앞에 오는 것만 되는 건 아닌가요? 맞아요. 니은 리을로 결합해도 되고요. 리을 니은으로 결합해도 리을 리을로 바뀌는 것. 이것도 윰화라고 우리가 불러줍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리을과 니은으로 만나는 거. 칼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색 바꿔서 한번 같이 볼게요. 리을과 니은이 만났더니 니은이 뭘로 바뀌었냐면 유민 리을로 바뀌더라. 요게 바로
윰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윰화와 비음화, 이름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상 비음화와 윰화는 여러분들이 뭐만 기억하면, 그렇죠, 여기 요 부분에 있는 자음 체계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음화, 윰화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냈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오늘의 수업 끝입니다. 자, 마지막 겁니다.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모음 역행동화가 뭔가요? 자,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모음 체계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모음 체계에서 이모음 어디 있어, 얘들아? 전설 모음, 이모음 여기 있죠. 그쵸? 원래는 후설 모음들이 어디에 힘을 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발음을 할 때 혀 뿌리에 힘을 주는 걸 후설 모음이라고 했고요. 얘는 혀 끝에 힘을 주는 걸 전설 모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후설 모음들이 이 모음을 만났어. 근데 이 모음은 무슨 모음? 맞아요. 전설 모음이죠. 그래서 마치 후설 모음인데 이 모음을 만나니까 발음이 편하려면 다 어떻게 발음하면 더 좋냐면 앞으로 바꾸어서 변화해서 전설 모음으로 발음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는 위로, 오는 외로, 어는 애로, 아는 애로 이렇게 바뀌어서 발음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자음 모음 체계 설명할 때, 특히 모음 체계 설명할 때 후설 모음 5개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모음을 여기다가 가져다 준 다음에 거기다가 이 하나씩 붙이면 얘네들이 돼요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네들은 그럼 어떤 얘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이에요. 아지랑인데 아지랭이 요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 모음 때문에 앞에 있는 요거를 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전설 모음 애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아지랭이. 그러면 아비어미 했을 때 아비예요. 자, 뒤에 이 모음이 있어요. 얘 때문에요. 얘가 전설 모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발음하면 돼요, 얘들아? 맞아요. 애비라고 발음하면 되는 겁니다. 애비라고 발음하면 돼요. 또 한번 해볼게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고기. 자, 뒤에 이 모음이 있네요.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오가요. 전설 모음으로 바뀌어요. 오랑 같은 위치에 있는 전설 모음 왜죠? 그러면 괴기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괴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먹이다. 자, 이 모음 때문에 앞에 있는 어가요. 같은 위치에 있는 전설 모음 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먹이다가 아니라 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왜 맥이다 이렇게 안 쓰세요? 자, 그거는 여는 법칙 같이 적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발음해 주는 걸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지, 랭이, 애비, 괴기, 먹이다. 선생님 저 괴기 잡아왔어요. 선생님 쟤를 먹여주세요. 이렇게 발음 안 하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기도요. 아지랑이라고 표기하지 아지랭이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네, 이거 왜 안 지워질까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 안 지워지네요. 잘. 요거 그러면 무시한 채로 아지랭이와 같이 표준, 표기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인정하지 않고 표기도 인정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런데 이거 법칙 왜 만든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혹은 지금도 일부 지역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쓰더라. 근데 거기에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모아봤더니 이모음 역행동화라는 법칙이라는 게 생기더라. 라고 해서 정리해 둔 겁니다. 표준 발음 인정하지 않고요. 표준 표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 당구장 표시해놓고 이모음 역행동화에 의한 발음은 일부 단어를 제외하고는 표준 발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표준어로 인정한 예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냄비, 멋쟁이, 댕기다, 서울내기, 시골내기, 풋내기, 신출내기, 소금쟁이, 담쟁이, 넝쿨, 골목쟁이, 발목쟁이 이런 애들은 다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걸 표준어로 삼는다는 겁니다. 냄비는 원래 남비였고요. 그럼 멋쟁이는 원래 뭐였겠어요? 맞아요. 멋장이였겠고요. 불을 댕기다는 당기다, 서울내기는 서울나기, 시골내기는 시골나기, 풋내기는 풋나기, 신출내기는 신출나기, 소금쟁이는 소금장이, 담쟁이 넝쿨은 담장이 넝쿨, 골목쟁이는 골목장이, 발목쟁이는 발목장이였을 겁니다. 이 중에서 좀 모를 것 같은 단어들을 한번 설명해 줄게요. 골목쟁이는 뭐냐면 골목에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 좁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게 골목쟁이고요. 그 다음에 발목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발목이요, 발목. 왜 발목쟁이라고 해요, 선생님? 그거는 전라도 쪽에서, 지역의 전라도 쪽에서 발목을 발목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이모음 역행동화는 발음도 인정하지 않고 표준어 표기도 인정하지 않지만 특이하게 표준어로 인정한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 문제 나오기 쉬우니까 그렇죠.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외워두어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되게 많이 배웠어요. 된소리 되기, 비음화, 유음화, 이모음 역행동화 이렇게 4가지를 배웠고요. 여러분들 문법 바로 요 수업 끝나자마자 복습하시고 혹시 선생님 더 많은 예시들이 궁금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제일 첫날에 설명했던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쳐봐도 여러분들 더 다양한 예시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문법의 법칙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되게 많으셨고요. 꼭 구글 설문지 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